들을만 해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끼리 일단 잘 지내야 돼요. 싸우지 말고. 사람이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욱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학원마다 꼭 한 번씩 나오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냥 언니 오빠 하면 돼. 그걸 자꾸 맘먹으려 하니까 싸우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끼리 잘 지내야 나중에 중개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이 불문 동기. 막상 나가보세요. 나가보면은 그래도 가서 그래도 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누구냐? 나이가 많든 적든 같이 1년 동안 부딪힌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럼 뭐, 나이가 많으면 아까 했듯이 뭐, 형, 오빠, 누나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더 친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싸워버리면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여튼 잘 지내고, 자주도 모이고, 그죠? 여러분끼리 이제 곧 좀 익숙해지면, 이거 내가 얘기해야 되겠어. 뭐, 맡기는 게 안 되겠어. 익숙해지면 한 달 사이에 가칭 한 반장을 하나 뽑아요, 반장 뽑아가지고 그냥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잘 지내보자. 만약에 학원에 건의사항이 있다. 그럼 다 가지 말고 반장이 취합해가지고 가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하고 우리 뭐 이렇게 붕어빵 좀 먹자. 그러면 회비 5,000원씩 내. 해서 그 돈 가지고 좀 뭐 커피를 먹든 좀 하고 돈 많이 걷지는 말고 5,000원만 해. 10,000원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커피도 먹고 다과도 하고 이런 건 좋아요. 너무 많이 거둘 필요는 없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잘 지내고 그런 다음에 10월 28일 시험 보면 이겠죠? 한 달 탁 뒤오면 또 합격자 발표 나오면 그때 당시는 이제 합격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우리 28회 동기 회장도 뽑고 회장은 한 명이면 돼. 너 나이 많은 사람 뽑지 마. 뽑지 말고 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3분의 2 정도 뽑고 그 나이 드신 그 미분 전부 다 고문 1, 고문 2, 고문 3 다 줘야 돼. 감투 안 주면 큰일 나. 다 드리고 임원도 많이 뽑아. 회장 한 명, 남 부회장, 여 부회장, 남 총무, 여 총무, 남 회계, 여 회계. 임원만 30명 돼. 왜냐? 그래 뽑아야 동기에 많이 모여요. 일단 임원만 모여도 30명이잖아. 왜냐면 잘 안 모이거든요.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또 모일 때 문자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여담으로 하는 건 좋은데 최상으로 자기 총무보다 회장보다 나이가 많은 특히 고문 1, 2, 3 포함된 분들은요 직접 전화하는 게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막 문자 가고 약속 있네? 하필이면 또 날짜에 내 약속 있는 거야. 그럼 안 와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형님 이래 버리면 알아서 갈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한테는 가능하면은 직접 전화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끼리 똘똘 뭉치는 게 뭐냐? 일단 모일 때 많이 모여줘야 뭉치는 거거든요. 힘이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앞으로 합격한 뒤에 그런 동기화를 바라보면서 나도 거기에 속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합격하면 또 그런 자를 통해 가지고 또 아직 광주 시내 땅 다 팔아 가지고 돈 떼도 벌어. 그래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겁니다. 멋지게 살아보세요. 노래도 있잖아, 노래. 아시겠죠? 예, 힘내시고요. 오늘 첫날이라 너무나 빡시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할 얘기 이 얘기밖에 없네.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힘들더라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봅니다. 이제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고 승인권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수립하는가가 중요하죠. 먼저 기초조사입니다. 여기다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도 괜찮은가, 도로를 설치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요건데, 자, 저를 설명 듣고 나중에 책 보세요. 요겁니다. 처음부터 조사, 측량 반드시 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기초조사 반드시 해야 되고요. 공청회도 지방에 반드시 말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겁니다.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다 내가 왜 적어놨습니까? 그죠? 반드시 하는 겁니다.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내가 직접 하게 되면은 내가 직접 조사하고, 내가 못하면은 측량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지, 그죠? 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직접 할 때는 내가 많은 자료가 없어.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측량 등등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요 딱 세 가지가 여러분들 40페이지 반이요, 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만 알고 있고 난 다음에 복습할 때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조사 마치면은 이 도로가 하필이면 우리 학원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 지나가는 그 동네 주민들은 한테 지금 당장 안 하지만 언젠가 할 거란 말이죠. 미리 공청회 해가지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서로 주민 의견도 듣고 거기에다가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그럼 어디서 하느냐? 바로 광주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광주시에서. 그러면 보세요. 공청회. 여기 주민의 의견은 플러스 뭐까지? 전문가까지. 그러면 시에서 할 때 시청에 있습니다. 강의실 있어요. 그러면 공청회에서 주민들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그와 관련된 전문가, 일명 대학 교수들 다 부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에서요,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개최해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주민의 의견 들어보고 공청회에서 들어보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반영합니다. 이때 하죠. 이럴 때 보세요. 공청회 개최 최소한으로 14일 전에 공고합니다. 미리 해줍니다. 그래야 농사 짓다가도 2주 뒤에 하는구나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비구속적 계획이고 나랑 직접 현재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많이 가요. 내 표정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많이 가요. 왜? 가면은 꽉 차 있습니다. 막 200명 앉아 있습니다. 그럼 10시부터 오전부터 막 토론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설명 듣고 나 질문 있으면 설명 듣고 몇 명 해. 많이 안 해. 12시 딱 되니까 저기 한 명이 질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밥 먹고 합시다. 밥 먹으러 갑니다. 밥은 잘 나와. 막 부표로 막 32,000원짜리 부표로 쫙 나고 먹으면 이제 집에 가는 거지. 그런데 하물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잖아요. 이따 하겠지만 마지막 시간 하겠지만 여기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들을 때는요 쌀벌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구속적 계획이 아닌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나아가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나아가서는 할 때도 당장 지금 도로 설치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것마저도 막상 내가 기분 좋게 얘기한 것이죠. 막상 가보세요. 반대파, 찬성파 난리에 그냥 피켓 들고 그냥 뭐 찬성, 반대, 사랑도 명예도 난리. 정말이에요.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법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죠. 실무 가보면은 찬성파, 반대파 난리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막 점거해가지고 막 공청회 막 못하게 하고, 공청회를 못하면은 다음 절차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수립되었는데 공청회 한 적이 없다 그러고 누구는 했다 그러고 또 법정 싸움하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너무나 길다. 공청회 한 번에 하려니까 너무나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구분 개최 가능합니다. 다 모이면 1000명이야. 할 장소가 없어. 그러면 나누어서 합니다. 나누어서. 그러니까 구분 개최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공청회 가서 사회 보는데 광주시장에 와서 사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담당 공무원 시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은 수리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합니다. 담당 공무원 지명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한다면 이거 지명하는 자가 공청회를 주재한다.
체계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간략하게 말한 건데 그것이 2번 공청회 개최의 1번, 2번, 3번, 4번까지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그 다음에 요 과정이 끝나면 지방의회 의견 듣는데 저를 봅니다. 항상요 지자체는 의회 의견 듣고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통과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는 광주시 의회 의견 듣고요. 그죠? 시는 시의회, 도는 도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 쓰기 좀 하네. 얘는요. 자, 여기 보세요.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의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시장 군수 갈 때는 시군의회의 의견 듣고요. 그런데 하나 더요. 의회뿐만 아니고 특히 여기요. 여기 도지사는요. 전남지사는요. 전남 안에 시와 군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전남지사는 도의회 의견 듣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밑에는 수많은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듣는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뿐만 아니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듣는다. 요게 요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바로 3번 지자체 의견. 요게 이제 지방 의견인데요. 여기 바로 1번에 있고요. 아시겠죠? 나와 있으면 저를 보세요. 이럴 때 의견 제시는 저를 봐요. 의견 제시는 요거는 30일입니다. 얼마요? 30일 이내에 의견이 없으면 없는 걸 보는 겁니다. 제시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쳐서 수립권자가 수립하게 되면 승인권자에게 도장 찍어줘! 라고 신청하게 됩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아싸 도장 탁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협의심의인데 저를 보면 요겁니다. 국장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니까 협의기관이 있어요.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장, 줄여가지고 중앙행장 할게요.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받고, 협의가 되면은 그 다음 하는 것이 중앙에 있는 중앙도시계위원회, 중앙도계위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도장. 그리고 도지사는요, 지방에 있는 행정기관장인데, 저를 보세요. 지방에 있는 행정기관장뿐만 아니라 중앙 안 따지고 심지어는 국장까지 지방에 있는 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심지어는 국장까지 총망라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 행정기관장 이래 부릅니다. 관계되는 사람이라면 지방, 중앙 따지지 말고 다 하라 그 얘기예요. 하지만 심의기관은 지방에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밑에 지방 도계위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승인도장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도장 찍어줄 때에 요건 마찬가지입니다. 요 협의도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이내 해야 되고요. 승인도장 찍어주면은 승인권자가 저를 봐요. 승인권자가 여기 나랑 같이 협의한 사람한테 한부, 신청한 사람에게도 한부, 그 내용을 송부해. 뭐 한다고요? 그 내용을 각각 한부 송부하면은 송부받은 수립권자가 그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까지 했기 때문에 와서 볼 사람은 열어봐라라고 일단은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바로 와서 볼 사람은 봐라 열람시키는데 열람기간 최소 30일 이상은 해라 그 얘기죠. 30일만 딱 열람해라 그러면 30일 지나가면 닫습니다. 못 봐요. 요것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절차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절차는 우리가 아무리 내용을 천차하더라도 절차 정도는 우리가 좀 소리내서 10번 이상씩만 읽으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밑에 살만 조금씩 붙이면 돼요. 이 정도로 정리 안 된다면요 헷갈려서 안 됩니다. 다시 보세요. 협의는 승인권자 하는 것이지 협의는 수립권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주 이런 절차 정도는 좀 외울 때 외우자 그 얘기죠. 그러면 집에 가서 외우냐? 안 외우니까 지금 하는 거 지금. 자, 따라합니다. 기공지수.
협심성공.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래가지고는 계속 합니다. 다시 한번. 기공지수. 협심성공. 다 같이 시작. 기공지수 협심성공. 한 번 더 시작. 기공지수 협심성공. 마지막 시작. 기공지수 협심성공 라고 외워지면 거기다가 살을 조금씩 붙이면 된다 그 얘기죠. 왜? 절차 파트에서 요것만 정리되면 다 풀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할 건 하고 해야 되지. 한 개 안 해놓고 어려워요. 헷갈려요. 그럼 헷갈리긴 해. 지금 쉽게 되냐 그럼 시험을? 기공지는 수리권자가, 협심은 승인권자가, 공고는 당연히 수리권자가 하겠죠. 예. 요것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고요. 바로 거기 밑에 4번 그렇죠? 쭉 나와 있죠? 책에 다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1, 그 다음에 1번, 2번은 보완 요청을 읽어 주시고요. 뭐 3번, 4번, 5번, 6번까지. 그죠? 6번까지 전부 다 여기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복습을 읽어 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자, 넘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뭐면 얘는 2개 이상에 걸칠 때 하는 것이고, 광역도시 계획이 정리가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한 50%는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만 살짝 다르고, 일단은 보세요. 똑같이 수립, 승인, 기공지수, 협심, 승공 같아요. 수립권자만 살짝 다르겠지, 그죠? 나머지는 다 같아요. 살짝 승인권자하고 빼놓고. 그러면 한 개 도시 안에서 수립하는, 자, 도시군 기본계획. 자, 군 기본계획이죠. 자, 책은 1번 동그라미 다 한 겁니다. 1번의 그 2번째 줄 끝에 보세요. 뭡니까? 종합계획이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죠. 다 배운 거란 말이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지침. 그러니까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2번 동그라미 마시고 한 겁니다. 자, 제2절 1번 수립 의무입니다. 그러면 도시군기본계획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얘도, 자, 수립권자가 누구고, 항상 수립권자가 누구고, 얘도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런 다음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가 그 얘기죠. 그러면 얘는 한 개 도시니까 오로지 한 개 도시 안에 수장이 하죠. 수장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그죠?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시에서는 무조건 특시가 하나니까, 특도에서는 특도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하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 안 나와요. 도지사 안 나와요. 안 나와. 한 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은 중앙정부수장으로서 전국을 다 대표니까 한 개 도시일 수 없고, 도 안에는 수많은 시, 군이기 때문에 한 개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 수리권자, 오로지, only, 영어로 오로지 그 뜻이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뿐. 이거 외에 어떠한 사람이 나와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기본계획은 국장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도지사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시험 문제는 나와요. 요렇게 해봐요.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X인데 뭔가 느낌이 정리가 안 되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불문하고 국장에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만약에 잘 보세요.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까?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은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 도시 안에서의 수장이 수립한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이 바로 1번 수립 의무 요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보시면 오른쪽에 맨 마지막 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오른쪽 45페이지 맨 위 박스 있어요. 그거 읽어보지 말고 내가 설명할 테니까 설명 듣고 읽어보세요. 요건 뭐냐? 수립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수립권자 얘밖에 없어요. 수립권자가 아니라 그 대상 지역에 어떤 지역이 수립하지 아니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지역. 수립권자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수립 예외 지역 할게요. 수립 예외 지역. 어느 지역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봐요. 첫 번째. 먼저 수도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빼고 지방입니다. 또 광역시도 뺍니다. 광역시도 아닙니다. 그러면 광주 뺍니다. 그럼 광주 빼니까 남는 것은 전남의 시하고 군밖에 없죠. 그죠? 수도권 빼고 지방 내려와서 광역시 빼면 남는 것은 시, 군입니다. 수도권 빼고 광역시 뺀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에요. 시군. 몇 명이야? 10만 명 이하, 10만 명 이하. 그런데 우리가 군 하면은요, 군 하면 무조건 10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시가 되는 요건이 10만 명 이상이거든요. 시가. 그러니까 우리 전남에 유일하게 군이 많아요. 시보다 군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군은요, 아무리 해봐도 10만 명이 안 돼. 왜? 10만 명 이상 되는 순간 시야, 시 성격이 성격. 그런데 시 중에서도요, 10만 명이 안 되는 시가 더러 있어요. 왜? 처음에 시가 될 때에는 10만 명 이상 되었겠죠. 되었다가 세월이 흘러서 닦고 광주로, 서울로, 도시로 주거지역을 옮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만 명이 안 되는 시가 생기더라 그 얘기죠. 안 되니까 앞으로는 시 빼고 군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물론 여기 뭐 전남 지역에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요, 충청남도 계룡시가 10만 명이 안 돼요. 계룡시가 한 9만 명도 안 된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처음에 계룡시가 되었을 때에는 10만 명 이상 되었으니까 됐겠지만 대전으로 수도권으로 이사 가다 보니까 지금 10만 명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것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만 명이 안 되는 시, 10만 명이 안 되는 군은 한마디로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 그 말이에요. 약하다. 돈이 있다 없다? 없다. 당장 도로 설치해야 하는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라면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수립해야 맞겠지만 언제 할지도 모르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수립하다가 예산 쓰기 때문에 정 필요하면 수립하는 게 맞지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얼마 이하? 그러니까 시험에는요 이렇게 안 나와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가 아닌 시군으로서 인구가 7만 명인 경우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OX.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나요. 10만 명 이하니까 7만 명도. 지금 내가 말한 것은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지문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관할구역, 광주, 강촌 답니다. 관할구역 전부, 일부 아니고 전부에 대해서 현재 광역도시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관할구 전부, 광주, 한옥 무슨 뭐 여기 옆에 있는 뭐 전남하고 이제 참 뭐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전부가 예를 들어갖고 전부보다도 모두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이 여기 있는 내용 모두가 광역도시계획에 현재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도시군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미 벌써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돼 있구나. 하나님과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내가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 기본 계획 전부 싸가리 간 거 모두가 여기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해봤자 중복되죠. 그러니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의무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요건 태백 얻어먹겠죠. 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지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 상단 1번이면 박스 있다는 얘기죠. 요건 내용. 그 다음에 밑에 연계 수립 요건 뭐냐? 저를 봐요. 우리 여기 광주하고 여기 북구 있죠. 북구하고 바로 붙어있는 군이 무슨 군입니까? 광주시하고 예? 담양.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광주인데 여기 뭐라고요? 담양입니다. 담양이 이거죠? 예, 감죠. 아 맞다. 저 충북 가면은 단양이에요. 단양. 헷갈리겠다, 그죠? 단양. 잘 보세요. 광주시장이 서울처럼 외곽도로를 이렇게 막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개인만 수립하자. 가자. 차차기까지 내가 당선되면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 먹고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따만한 산이 있네. 이렇게 산이 있어요. 약간 예를 들어 그러면 도로를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자니 뭔가 모양새가 안 좋고 굴을 뚫자니 이건 도저히 예산 가지고는 뭐 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요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됩니까? 요렇게 도로 설치하면 너무 이상적인데 이렇게 하는 순간 담양군에 포함되잖아요. 이 순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담양 군수하고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뭐냐? 인접한 토지죠. 그러니까 다른 광주하고 다른 지역과 인접하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얘기인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얘는 광역 도시계획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원칙상 광역 도시계획 되는 건데 근데 광역 도시계획으로 하면 되는데 하게 되면 또 광주시장하고 또 전남시장하고 공동해야 되려면 또 국장이 내려와서 지정해 주면 시간이 너무 걸려. 또 정권이 다르면 또 안 해줘. 이 작거들이 또 안 지정해줘 또 이것들이. 그러니까 지정해줘야 되고 언제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담양군수랑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빨리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뭐냐? 여기서는 연계 수립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설명했으니까 1번에요. 1번에 두 번째 줄의 중간에 인접한 동그라미. 핵심 단어만 알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인접한 했죠, 그죠? 자, 그러면 2번 마지막 줄 끝에 협의 동그라미. 마지막 줄 협의. 그죠? 끝. 이거 답니다. 인접한 특광시군과 연계되어 있으면은 인접한 특광시군하고 협의하라 그 말이 그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걸 의미한다.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낫겠죠? 다음 3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한번 읽어주는 걸 대체합니다. 넘기세요. 저를 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뭡니까?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죠. 그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로 그냥 대체하는 겁니다. 누가 수립하고 누가 승인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는가까지만 공부하면 내용은 공부 안 해요. 안 합니다. 2번 기준. 늦었어. 기준. 박스 안에 2번 동그라미 하시고 읽어주세요. 박스 안에 2번만. 4절 수립 절차. 저를 봅니다. 이제 저를 봐요. 먼저 승인권자가 누구냐? 승인권자는요, 일단 수립권자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데 승인은요. 승인은 여기 시장 군수만 승인받아요. 시장 군수만. 얘만 승인받는다. 누구한테? 얘가 그쵸. 도지사죠. 항상요. 시장 군수는 바로 윗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광주시장이 뭔가 국가적으로 뭔가 일하고 싶어 하면은 윗사람은 국장이니까 국장 찾아가면 돼요. 근데 담양 군수나 나주시장은요 바로 도지사 찾아가고요 도지사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위기 질서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의 승인권자는 도지사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여기 있죠. 여기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요 승인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협의 심의 거쳐가지고 그냥 확정해버려. 확정. 아시겠죠? 똑같이 광역 도시 계획과 똑같이 요것도 기, 공, 지, 수, 협, 심, 승, 공 똑같아요. 그러면 자 요겁니다. 기초조사와 공청회는 잘 봐요. 법률 얘기입니다. 광역 도시계획의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그대로 준용한다. 똑같다. 그 말 똑같다.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청회 반드시 하는 거지만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들어야 된다. 공청회 개최하기 전에 14일 전에 공부해라. 구분 개최 가능하다. 바로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얘도 똑같다. 아시겠죠? 똑같은데 다만 딱 두 가지. 요것만 두 가지만 추가해라. 포함시켜라. 그 추가사항 또는 포함사항이에요. 포함사항. 요거만 달라요. 요거는 광역도시계획은 필요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다. 알파가 있다. 첫 번째 알파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당장 도로 설치 안 하지만 앞으로 할 때 과연 이 자리가 도로 설치해도 괜찮은 땅이냐 미리 하라고.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혹시 나중에 도로 설치 이후에 혹시 여기가 산사태 등등 인해 가지고 재해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냐 아니냐 거기까지도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막 여름 비 올 때 막 도로 갈 때 산에서 산사태 일어나고 막 돌 떨어져 봐요. 그 시간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해요.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봐. 근데 왜 잘 봐요? 그럼 잘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여기 광주시 안에다가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걸칠 뿐이지. 이것도 똑같은 도로 설치인데 왜 광역도시계획에는 이거 2개 하라는 말이 없을까요? 안 궁금해요?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알면야 왔겠냐. 그렇잖아요. 똑같은 도로인데 오히려 광역적이면 더 이걸 해야 될 텐데 왜 법률에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이 두 얘기 없냐는 얘기죠.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말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다 합니다. 그게 안 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여기는 안 돼, 저기는 돼, 다 걸러서 지정해 줍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 2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요 가지. 그런데 요것이, 자, 여기에서 수립인데 법 만들 때, 참 국회의원 이해가 안 가. 여기서도 똑같이 수립이라는 말 써야 되는데 여기서도 입안이라는 말 썼어요. 저를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입안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뭐요? 5년 이내에, 그러니까 거기 입안은 곧 수립입니다. 5년 내에 요 두 가지를 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몇 년 내에? 5년 내에. 이게 바로 생략하세요. 생략. 쓸게요. 그러면은 왜 수립인데 여기서는 왜 입안이라고 했을까요? 생략상은 여기다 좀 이렇게 합시다. 합시다. 왜 했을까요? 요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요 법은 생긴 지가 오래됐죠, 그죠? 되고 나중에 최근에 요 생긴 지가 2, 3년 됐나? 그 최근에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만든 거예요,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국회의원이 항상 법 만들 때 입안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입안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요 계획 만들 때와 지금 요거 만들 때하고 사람이 달라요. 그다음에 그 시대적 위치도 다르고요. 하여튼 간에 악법도 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아까 전에 할 때 수립 승인 입안 결정이 100% 맞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얘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얘가 법 생기기 전에는 내가 무조건 내가 100% 얘기했는데 얘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 때에 국회의원이 그래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그 입안 수립 그 단어 때문에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몇 년? 5년. 그 내용이 바로 1번 준용, 2번 나오고 바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중간에 5년 이내에 그 말이 이 말이야. 두 번째, 그러면 공청회 이제 똑같이 그저 됐으면 똑같고요. 넘기세요.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이것도 저를 봅니다. 수립권자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므로 특의회, 광의회,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회 끝. 됐죠, 그죠? 같은 동급 의회.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의회 요겁니다. 그래서 기공지를 거쳐 수립하게 되면 저를 봐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신청하고요. 도지사가 요 말로 할게요.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장, 지방, 중앙, 국장 관계없이 관계된 사람이라면 모든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계위 심의 거쳐서 여기서 말하면 도심의기관이 있죠. 지방도계위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도장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얘도 30일 똑같습니다. 30일 얘도 30일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도지사는 그 내용을 협의한 사람에게 함부 똑같습니다. 수립권자에게도 함부해서 이렇게 또 송부합니다. 이때 송부는 일단 둘 다 하는 것은 도지사 입장이죠. 시장 군수가 이 내용을 공고한다 그 말이에요. 공고한다. 그러면은 열람시키겠죠? 얼마 이상? 30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기공지를 거쳐서 수립합니다. 수립이 끝났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바로 왜? 승인권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계의 심의 거쳐 통과되면 수립 끝 됐습니다. 그러면 특광, 특시, 특도는 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심의 거쳐서 확정되는 순간 협의한 사람한테만 송부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송부 안 하겠죠, 그죠? 협의한 사람한테만 송부하고 바로 그냥 수립권자가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요 말이 전부 다 그러죠? 거기 제5절, 제6절까지 다 나온다 그 얘기예요. 까지. 자, 저를 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정리가 되면 이게 되죠. 약간 여기만 살짝 다를 뿐이지 절차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두 계획입니다. 요것도 한번 따라합니다. 기공지수, 협심승공. 다 같이 시작. 기공지수, 협심승공. 한 번 더 시작. 기공지수, 협심승공. 오늘 왔다가 집에 가더라도 뭔가 좀 공부한 것처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차 안에서 기공지수 협심승공 뭐라 하든지 간에 하고 가요. 아니 차 운전할 때 시내버스 안에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큰 소리로 남편이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내 공부 내가 하는데 뭐. 그리고 하나 체크. 제7절 7절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와서 다 배운 건데 그거죠. 1번 재검토 몇 년마다? 그렇죠. 1번과 2번도 마찬가지면 아까 다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광역도시계획 할 때는 재검토는 없었잖아요. 그죠? 예. 조금 이따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도시군관리 계획 할 텐데 거기에도 분명히 5년마다 재검토가 등장할 겁니다. 그렇죠? 예. 좀 쉬었다가 자 51페이지 도시군관리 계획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